자, 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서블릿 처음으로 좀 만들어 봤고요. 이 서블릿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고, 이제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을 들어가 볼 건데, 자, HTML 방식으로 내가 지금 화면에 그려낼, 화면에 입력할 이 텍스트들은 HTML이야. 그리고 인코딩을 UTF-8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세팅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제 이거 하나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안 하고서 이렇게 어펜드를 하고 페이지에 나타내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이거를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화면이 깨지긴 깨졌거든요. 근데 태그는 들어갔네요. 그쵸? 여기에 적혀 있는 텍스트가 HTML이야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는데, 지금 주석이 걸렸는데도 이 태그는 나왔어요. 태그로서 인식이 됐어요. 이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화면은 HTML 태그 없이 구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써주고 이것만 했을 때에도 HTML 태그, 바디 태그는 존재했죠. 그것 때문에 그냥 div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애초에 태그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입력을 했으니까 페이지 상에서 태그로 인식이 된 겁니다. 다만 한글에 대한 인코딩이 처리가 안 됐고, 그것까지 완전히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이 문서는 HTML이야 라고 확실하게 알려준 뒤에 인코딩 세팅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화면, HTML 태그 없이는 없어요. 웹상에서는 그래요. 메인 언어를 어떤 걸 가지고 만든다라고 해도 화면이 존재한다면 그 화면은 HTML로 그릴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좀 재밌는 거를 해볼 겁니다. 자, 이 홈메인이라는 이 요청 주소는, 경로는 그냥 두도록 하고요. 일단 이거를 그냥 두고 하나 다시 만들죠, 서블릿을. 새로운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 낼 건데, 프린트 단 서블릿이라고 만들 거예요. 역시나 주석이나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거 제거를 좀 해줘야 될 거고, 두 포스트도 아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해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홈메인 서블릿에 웹 서블릿이 달려 있어요. 홈메인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이 파일 안에 있는 두 get 쪽으로 요청을 올바르게 넘길 수 있게끔 세팅이 됐죠. 프린트 단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을 달지 않았고, 이 파일 직접 내놔라고 하는 방식밖에 안 될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하나는 복사를 좀 해봅시다. 이 페이지는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을까라는 얘기는 제가 여기다가 홈메인 서블릿이 아니라 프린트 단 서블릿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자,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어노테이션이 없어서예요. 서버가 켜진 채로 없던 서블릿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서버가 켜져 있던 상태로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부팅을 해서 얘를 새로 고침해보면 나오죠. 문제가 없어요.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경로를 적어주는 거는 필수 개념인 건 맞지만 이게 없다고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걸 써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이거 없다고 해도 이 파일 직접 내놔 라고 하는 방식은 허용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담처럼 한번 본 거였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웹서블릿 어노테이션 그대로 달아주고요. 여기다가 프린트 단이라고 하는 경로를 넣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컨텍스트 패스 뒤에 프린트 단이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줘야 이게 페이지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파일 직접 내놔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페이지에다가 9구단 8단을 찍을 거예요.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반복문으로. 자, 일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법들이 존재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하드코딩스럽게 코드를 작성해 보자면,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이러면 일단 당연히 나올 거잖아요. 리로드가 되면은 나오죠?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반복문이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반복문은 어떻게 쓰면 돼요? HTML 안에서 뭐 반복문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나요? 없었죠. 우린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HTML은 그런 게 안 되고, HTML은 상당히 정적인 컨텐츠입니다. 그걸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럼 우린 지금 이거 구구단을 찍기 위해 스크립트를 써야 될까요? 여기다가 스크립트도 쓸 수 있어요. 이거 그냥 태그처럼 쓸 수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태그를 열고 닫아주면 이 안에 스크립트 방식을 써도 인식이 됩니다. 가능해요. 근데 이게 필요할까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이 파일은 확장자가 뭐예요? 자바예요. 여긴 자바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바에서 사용하던 반복문을 그냥 써주면 되겠죠? for문, while문 이런 것들. 자, int i는 1부터 i가 9까지 돌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고요. 1씩 증가. 그리고 출력문 하나, 화면을 그려낼 갤라이터 하나 넣어주고, 여기서 실제로 변수 취급을 받아야 되는 녀석은 누구? 네, 곱해지는 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변수 취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한 건 append라고 하는 이 메서드의 안에는 스트링 타입의 인자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i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정수죠. 그럼 얘를 어떻게 이 안에다가 스트링 타입으로 인자를 세팅할 수 있죠? 이거 아닐까요? 이러면 문자 더하기 정수 더하기 문자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문자로 남겠죠. 이어붙이기 될 거니까요. 그럼 이 i는 반복문이 돌 때마다 한 번 어펜드가 될 때마다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며 총 9번 반복을 해주겠죠. 대신에 지금 여기도 좀 문제네요. 곱해지는 수는 바뀔 텐데 결과값이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값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여기는 어떻게? 여기도 똑같죠. 끊어서 여기다가 8 곱하기 i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이 연산 같은 경우는 괄호가 없어도 이 곱셈이 먼저 되겠죠. 곱하기니까.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확실하게 괄호를 넣어준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결과까지 완전히 나타나겠죠. 자, 기본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구구단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응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용인데, 자, 새로운 개념을 배워야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라 일단은 개념부터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사용자가 나 구구단 찍고 싶어 프린트 단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근데 이 요청을 보낼 때 몇 단 찍고 싶은지를 같이 보낼 겁니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 3단 찍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다가 3단을 찍어주는 거고요. 6단 찍고 싶어 라고 하면 6단을 찍어주면 돼요. 자,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개념을 안 배웠어요. 그러면 안 배운 그 상태 그대로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서블릿을 9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을 받을 경로를 프린트단 1부터 프린트단 9까지 받겠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1단 9단까지 다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당연히. 지금은 당장 9구단이기 때문에 그냥 9개만 만들면 되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게 이것보다 더 많은 다양성을 추구를 해야 된다면 몇 개인 줄 알고 그걸 다 만들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 방식은 좋지 못해요. 자, 그래서 서블릿은 이거 하나만 유지를 하되 사용자한테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받게끔 할 거예요. 입력하라고. 네가 그래서 몇 단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단을 추가 정보로 같이 내놔. 그럼 내가 그걸 해줄게 라는 의미로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몇 번 봤던 이런 경로들 보면은 여기까지가 메인 도메인이고요. 그 도메인 뒤에 리드 로그인 점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지금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에 추가했던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물음표부터 시작하는 이 뒷부분들 이것들은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때 사용했던 그 쿼리 그거랑은 의미가 좀 달라요. 그 쿼리가 아니라 어쨌든 이 명칭은 쿼리 스트링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얘네들의 목적이 이 역할이 뭐냐? 얘네들은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정보를 서블릿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사용자가 도메인, 뭐 주소, URL 어떤 표현이 되든 좋아요. 이 브라우저 상에 여기다가 입력하는 이 행위는 이게 통으로 다 요청이라고 했죠.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보내는 요청이라고 했어요. 그 요청 안에 지금 추가 정보를 이만큼 담아서 보낸 거예요. 이 부분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파라미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파라미터는 뭐였죠? 매개 변수죠. 인자가 아규먼트, 매개 변수가 파라미터였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파라미터래요.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녀석이라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정보를 우리는 요청에 있는 걸 꺼내서 우리가 받을 겁니다. 자, 하나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사용자한테 어떠한 네가 원하는 그 단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디 들어있다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리퀘스트 요청에 들어있다라고 했죠. 리퀘스트 안에서 꺼냅니다. 가져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뭘로 시작해요? 계시겠죠? 제가 명칭이 뭐라 그랬죠? 쿼리 스트링 말고 파라미터라고 했어요. get 파라미터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get 파라미터. 파라미터를 요청에 들어있는 파라미터를 내가 가져올 거야 라는 의미의 메서드예요. 그리고 이 녀석한테도 스트링 타입의 인자가 필요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스트링 타입의 인자는 누구냐면 자 지금 여기 물음표 뒤를 보셔야 돼요. 물음표 뒤 모드라고 하는 이 녀석부터 볼 건데 그리고 이 앰퍼센트 기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모드 equal home 그 다음 URL equal 주소 들어가 있죠. 자, 이 녀석의 역할은 뭘까? 그리고 홈의 역할은 뭘까를 한번 유추해 보세요. 모드는 홈이래요. 이거 뭐랑 닮았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지식상 이거 누구랑 닮았죠? 이거 변수의 값 할당하는 과정이랑 닮지 않았나요? 실제로
이 모드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 폼이라는 값을 꺼낼 수 있게 찾아낼 키가 될 겁니다. 키. 그리고 이 폼이란 녀석은 실제로 이 키에 담겨 있는 밸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get 파라미터라고 하는 메서드에는 스트링 타입의 인자를 넣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나 파라미터, 요청에 들어있는 파라미터를 꺼낼 거야 라고 하는 메서드인데 그 안에 문자열로 된 인자를 하나 넣을 수 있다. 그럼 그 인자는 키가 들어가면 될까요? 밸류가 들어가면 될까요? 당연히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수를 가져다가 쓸 때 변수 이름 가져다가 쓰지 변수 값 가져다가 쓰지 않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키랑 밸류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들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갖다 쓰거나 할 때 항상 키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input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넣어줄 겁니다. input 단 말고 그냥 단이라고 하죠. 너무 기니까 단. 그리고 이 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return 타입이 무슨 타입이에요? 스트링이죠. 그러면 요청에 들어있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 방식을 통해 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꺼내 오면 얘는 무조건 어떤 데이터예요? 문자열 데이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냥 찍어보죠. 바로. 출력문에다가 이 녀석을 넣어봤어요. 이제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하면 출력문으로 찍히겠죠? 이게 이렇게 출력문으로 찍는 게 싫으시면 그냥 화면을 그려내도 돼요. 어차피 똑같죠? 어디에 보여주냐의 차이니까.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하나 넣어볼까요? 이 결과도 어차피 스트링이기 때문에 어펜드의 인자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화면을 그려냈을 때 이 값이 나타나겠네요. 모니터 출력 대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새로 고침하면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여기 널이라고 나와요 지금. 여기도 지금 출력 콘솔에도 널 찍혔고요. 이거 왜 널일까요? 프린트도 하고 끝났죠. 그래서 일단 사용자한테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입력받지 못했으면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는 뭘 리턴해요? 얘가 리턴 타입이 스트링인데 이 스트링 값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대요. 근데 얘가 지금 너를 리턴을 했죠. 그러면 이 메서드가 애시당초 아무것도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너를 리턴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 볼 건데 어떻게 넣느냐? 자, 우리가 앞으로 쿼리 스트링이나 이런 파라미터 이 똑같은 개념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보내야 될 경로 URL 뒤에 여기 프린트 단 뒤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넣을 거고요. 이 물음표가 딱 나왔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물음표 뒤부터는 무조건 쿼리 스트링이에요. 내가 경로를 보내고 경로 요청은 프린트 단까지 보낸 거고 그 뒤에 붙여서 보낼 추가 정보들이 물음표 뒤에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정한 이름은 단이었고요. 이 단의 값을 뭐 3 같은 걸 넣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아까 네이버에 있던 모드는 폼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는 숫자를 사용할 뿐이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단이라고 하는 키에는 3이라는 밸류가 들어가는 거고 그 밸류를 꺼내다가 보여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3 나왔고 3 나왔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사용자한테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받는 거. 이 쿼리 스트링 부분을 통해서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 더 많은 정보를 보내게끔 하는 거. 자, 그럼 이 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사용자한테
몇 단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였네요. 그쵸? 그럼 이거 가지고 코드 어떻게 짜면 사용자가 원하는 단수를 보여줄 수 있죠? 맞아요. 입력받은 이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해서 그 변수를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드릴 건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상황을 몇 가지를 만들어 드릴 거고 그 상황을 직접 구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제가 설명이 다 끝나고 시간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 작성 안 했다면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어려울 게 없죠? 그냥 간단하게 있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파라미터를 지금 네이버 쪽에서 보면은 모드는 폼 물음표 뒤에 하나가 왔고요. 그 다음에 URL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두 개가 온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M% 기호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 M% 기호는 보통 우리가 언제 써요? 일반적으로 언어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언어 쪽에도 비슷하고 보통 AND로 써요. M%는. 그렇죠. A, M% 이렇게인가? 네, A, M% B 하면은 A, M, B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 R&B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러면 R&B잖아요. 그죠? 보통 AND로 씁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그냥 AND예요. 그 말인즉슨 뭐다?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세팅할 때는 하나의 파라미터당 N%를 마지막에 써줌으로써 뒤에 오는 파라미터랑 연결해서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을 세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예시로 하나만 더. 제가 자, 이렇게 URL을 입력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도 받아내고 이 녀석도 받아내려면 뭐 하면 되죠? 지금 단은 얘로 받아요. 그럼 단 2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뭘로 받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키로 받는 거예요. 키로. 이렇게 받아내면 콘솔에 그냥 아이고 찍힙니다. 아직 서버가 리로드가 이제 됐죠? 찍혀요. 3.5가 이런 식으로 3.5가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요. 찍힙니다. 자, 그럼 파라미터는 개수 제한이 있을까요? 여기에 세팅하는 파라미터는 개수 제한이 없다라고 봐도 돼요. 근데 진짜로 없는 건 아니고요. 이 URL 자체는 사실 담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까지는 몇 개의 파라미터를 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고 한계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인데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내는 방식도 알려드린 건데 자,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사용자가 원하는 단수의 구구단을 찍어 준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가 원하는 색으로 글자 색을 적용한다. 셋째, 사용자가 원하는 곱해지는 리밋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나는 9까지 곱할 게 아니라 20까지 곱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다가 20까지 곱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색은 내가 만약에 레드를 원한다. 그러면 글자색을 레드로, 블루를 원한다. 그럼 글자색을 블루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본으로 일단 빼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검은색으로 된 글자가 1단이고 1 곱하기 1은 1까지만 나오면 돼요. 사용자가 이런 정보들, 뭐 단수에 대한 정보, 색에 대한 정보, 리밋에 대한 정보를 안 줬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자, 이거 시간을 좀 들여볼 테니까 지금 한번 처리를 해 보시고요. 코드는 화면에 이렇게 띄워놔 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보여드리고 얘도 보여드리려면은 필요 없는 거를 좀 지울까요? 이거는 있어야 되나요, 혹시 이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남겨놓죠.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고 이렇게만 합시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띄워드리죠. 자, 시간을 한번 들여볼게요.